체중을 빼는 게 무릎 통증은 물론이고 연골 노화를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? 굉장히 좋은 얘기고요. 사실은 이게 저는 무릎 안 좋거나 통증이 있거나 이러신 분들한테는 영양제 드시는 것보다는 걷는 운동이나 이런 거 많이 하라고, 운동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자체가 결국에는 얘는 체중을 받아주는 녀석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하중을 줄여주면 무릎은 아무래도 하중을 덜 받고 스트레스를 덜 받으니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거고요. 근데 하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과가 안 좋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이 인공관절 하고 나서 결과가 굉장히 괜찮은데 이 외국 사람들, 등치 이만하신 분들 수술하고 나면 결과가 안 좋은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굉장히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한테 제가 인공관절이나 이런 걸 수술을 해드리고 나면 꼭 말씀드리는 게 1kg를 빼라, 10kg를 빼라. 10kg 어떻게 뺍니까? 저도 못 뺄 것 같습니다. 근데 500g이라도 줄여주세요. 300g이라도 줄여주세요. 그러면 무릎엔 무조건 좋아집니다. 그래서 체중을 줄이는 건 이 연골 손상도 막을 수 있고 노화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. 무릎에 물을 왜 차는 걸까요? 물이 다시 안 차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? 이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. 이 무릎에 물이 차는 이유는 관절 연골이 상하게 되면 아까 초기 처음 그림에 나왔는데 연골 조각이 부스러기처럼 좀 떨어집니다. 이런 녀석이 떨어지게 되면 이 녀석이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그렇게 되면 물이 차는 겁니다. 그래서 연골 조각에 조금씩 손상이 생기면서 물이 차는 거라서 근본적인 방법은 연골 손상이 진행이 안 되게 하는 게 맞긴 할 텐데 그걸 막을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그걸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. 그래서 물이 한 번 차는 거 정도는 염증이 한 번 정도 생겼던 거니까 빼고 연골 염증 좀 마르게 하는 주사 정도 해볼 수 있는데요. 이게 반복적으로 된다 그러면 이거는 연골 자체에 문제가 생긴 거니까 그걸 좀 해결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스쿼트만 하면 무릎이 아픕니다. 스쿼트는 무릎에 안 좋은 운동인가요? 하면 안 되는 걸까요?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제가 사실은 요거 말씀을 많이 드린데요. 스쿼트가 안 좋다, 이건 하면 안 되는 운동이다, 그렇진 않습니다. 근데 스쿼트가 사실은 PT나 이런 걸 해보거나 이러시면은 사실은 제일 이 트레이너분들이 선호하는 운동이고 많이 시키고 아마 PT나 이런 걸 한 번이라도 받아보신 분들은 다 저거 해보셨을 거예요. 왜 그럴까요? 제일 좋고 제일 전신을 써야 되고 결과도 제일 좋고 많이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운동량도 굉장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스쿼트가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. 굉장히 좋은 운동인데 단 조건은 통증이 없이 무릎이나 이런데 연골 손상이나 이런 게 없을 때 하셔야 되는 운동입니다. 이 무릎에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스쿼트나 이런 걸 하신다고 하면 이 하중이 가는 상태에서 무릎 운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손상이 점점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무릎 수술하거나 무릎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분들한테는 스쿼트 운동은 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아마 이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스쿼트 운동 자체를 조각조각 나눠서 할 수 있습니다. 가령 무릎 근육만 같이 하고 허리 근육만 하고 이렇게 따로 다 해줄 수 있을 텐데 한꺼번에 짧은 시간 확실하게 하려고 스쿼트를 시켜주시는 걸 거고 저는 무릎이 좀 안 좋고 통증이 있으니까 스쿼트의 똑같은 운동 효과를 여러 개로 좀 나눠서 해주세요 하면 그렇게 아마 가르쳐 줄 테니까 스쿼트는 좋은 운동입니다. 좋은 운동이긴 하지만 통증이 없는 무릎에는 해볼 만한 운동이고 굉장히 추천할 만한 운동이지만 통증이 있다, 내가 지금 무릎이 아프다, 그러면 스쿼트는 빼셔야 됩니다. 영원히 빼라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좋아져서 무릎 통증이 없어지면 그때부터는 스쿼트나 이런 거 하셔도 될 겁니다. 2년 전 연골이 다 닳아서 통증이 심하게 올 때가 많을 거라고 해서 수술을 여쭤보니 더 심하게 통증이 올 때 수술하자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 받는 것이 더 끌다가 수술하는 것보다 어차피 이 인공관절, 이게 지금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인공관절이라는 게 연골을 바깥 끼는 거잖아요. 바깥 끼는 건데 있는 연골이 지금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어서 일상적인 생활이나 이런 게 힘들 정도가 되면 인공관절을 하는 거고 사실 오늘은 수술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게 아니라 주사나 이 연골 영양제들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거긴 한데 어쨌든 연골이 다 닳고 나면 마지막 단계는 인공관절인데 그러면 조금 상했을 때 얼른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?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. 근데 왜 그러면 의사들이 천천히 하자고 얘기를 할까요? 천천히 하자고 하는 이유는 영원하지 않아서 그래요. 기계거든요. 우리가 자동차 오래 타면 얼마 탈까요? 한 10년, 15년 굉장히 깔끔하게 타시는 분 20년 타시겠죠. 이 무릎 인공관절 기계도 비슷합니다. 20년 정도 쓰신다고 보시면 되는데요. 잘 쓰시면. 근데 65세에 수술하셨어. 85세가 돼서 두 번째 수술을 하신다 이러면 첫 번째 수술이 100점 만점이라고 본다면 두 번째 수술은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시는 분을 모셔다가 수술을 하셔도 한 70점, 80점 정도밖에 안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천천히 조금 더 늦게 수술을 해서 자기 무릎으로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을 쓰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.